요즘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또 아직 진행 중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또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늘 4일 본격적인 수출, 내수 이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불안과 교육 시장의 수요 위축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 경기에 침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경기 방향성을 좌우할 요인으로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를 꼽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로 2013년부터 2019년 연평균 증가율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의 이 코로나 방역 조치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의 차질이 발생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에너지 성수기인 이 겨울철에 접어드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 지역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원자재 공급 불안이 다시 또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침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업도 고금리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 한번 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 동결을 한 러시아 정부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3일 전에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번제를 포함한 끔찍한 전쟁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황폐한 대가를 재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돈을 지불하도록 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유럽연합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이 무려 407조 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7조.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의 돈 190유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집행위는 유럽연합이 단기적으로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동결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향후 전쟁이 끝나고 대러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될 경우 이러한 기금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전방위적 이 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이 인도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최근 자동차, 항공기 이 부품부터 소비재 생산용 이 원자재까지 500여 개 수출 요청 품목을 인도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요청을 한 품목들은 자동차, 항공기, 열차 등에 필요한 부품부터 종이, 포장재, 섬유, 또 비철금속, 이 원자재, 산업계 전반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지원 요청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어요. 러시아 정부는 수출 요청 품목 목록을 지난 7일 인도 외교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기 전에 인도 쪽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장관이 이 회담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원유 수입을 늘리면서 대러시아 무역 적자가 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확대했다가 서방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에 수출을 요청한 품목들을 보면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제재로 얼마나 광범위한 이 타격을 받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수출 요청 품목에는 피스톤, 오일 펌프, 점화 코일 등 엔진 관련 부품들이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범퍼, 안전벨트, 차량 내 정보 시스템까지 인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부품 중에는 착륙용 기어, 연료 시스템, 통신 시스템, 소화 시스템, 구명조끼, 항공기 타이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종이와 종이 봉지 등 포장재 생산이 필요한 자재, 실과 염색 안료 등 의류 관련 중간재들도 인도에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금속 생산과 관련된 수출 요청 품목도 약 2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끔찍한 범죄는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약 81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피해 보상이 국제법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또 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한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상 우려가 있다면서 관계자들이 이러한 조처가 금융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월에 러시아 국유 자산 몰수가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 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유엔의 이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문 재판소 설치도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때문에 러시아의 침략 범죄 보상을 위한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파견했지만 러시아의 경우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에서 탈퇴한 상황입니다. 이 법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해당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도 또 거의 없다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가스 등 천연 자원으로 엄청난 자금을 벌어들이면서 전쟁에 대한 비용을 커버했었죠. 하지만 자기네들의 예상했던 것보다 전쟁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이제 산업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친화적이었던 중국과 인도에 계속 기름이나 가스 등을 거래했었는데 이제 인도나 중국도 서방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서 1차 동원령의 30만 명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놓고 이제 2차로 또 70만 명을 더 징병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들까지 외국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나오고 있겠죠. 일반 서민도 많겠지만 지식인들, IT 관련 고급 인력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도시에는 젊은 남자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이면 또 다 징집되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전쟁으로 인한 군인 전사자만 우크라이나는 13,000명 정도, 러시아는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